저는 안 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입학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자신감에 넘쳐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공 시험을 보는 곳들은 안 썼어요. 딱 하나 한림대 정도가 전공 면접을 보는 그런 데였는데요. 네. 근데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나오지는 않아서 그냥 봤던 것 같아요. 그때 나왔던 질문이 간호직이 전문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였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대답할 수 있는 정도여가지고 그 정도는 그냥 했고 딱히 전공 면접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 때와 다르게 요즘 추세는 약간 전공 면접, 전공 지식을 많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대학이 전남대 같은 경우는 저 때는 없었는데 그 후로 막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안 했습니다. 만약에 뭘 해야 하나, 그러면 전공 준비 어떻게 해야 하냐 궁금하시면은 간호학개론이랑 생물 정도. 근데 생물에서 뭐, 막 식물 부분, 광합성 이런 거 말고 그냥 사람, 생물 그 부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물이랑 간호학개론 그 정도면 충분히 전공 면접이든 뭐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전공은 전에도 말했듯이 프랑스어였습니다. 아니요. 물론 이제 이게 뭐 자기의 역량에 따라도 다르고 또 어느 대학을 지원하냐 그거에 따라도 다르겠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준비했냐 이거에 따라 다른데 막 뭐 편입은 바늘구멍에 실 넣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준비해야 할 거 잘 하시고 자기 역량 이렇게 잘 늘려 나가시면서 면접 잘 보시면 됩니다. 편입으로 30살 이후에 들어오신 분은 남자분은 못 봤고요. 근데 뭐 제가 뭐 모든 대학을 써본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100% 확신은 못해요. 근데 제가 썼던 그 7대학 거기에서는 못 봤어요. 이거는 약간 그냥 사바사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이들 그 소방관이나 어떻게 좀 많이 빠지시더라고요. 남자 간호사 분들은. 그래서 뭐 제 또 다른 이번에 간호학과 편입한 그 친구의 친구를 알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그래서 뭐 소방관도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뭐 남자 간호사 안 뽑아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막상 임상 실습에 가보니까 또 안 뽑아주지도 않아요. 응급실이나 ICU 이런 데는 남자 간호사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명이 짧다거나 이런 거는 딱히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고 싶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이거는 제가 진짜 엄청 많이 들었던 질문이에요. 진짜 과장하자면 정말 매일 들었다 싶을 정도로 정말 정말 많이 들은 질문인데 보자. 3학년으로 3년 공부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3년 공부해요. 비동일계면 무조건 3년이에요. 그리고 동일계라고 해도 내가 너무 좀 뭐랄까 커리큘럼이 안 맞으면은 커리큘럼이 안 맞으면은 3년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제 탓이 아니고요. 커리큘럼이 안 맞은 탓이에요. 그래서 그럼 나 일반계인데, 나 그럼 무조건 3년이야? 나 무조건 2년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지금 다니고 계시는 그 학교의 커리큘럼이랑 그 편입하실 그 학교의 커리큘럼이랑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내가 어느 과목을 얼마나 인정받냐, 그리고 내가 지금 2학년 때 배운 과목을 뭐 여기서는 3학년 때 배울 수도 있고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정말 다릅니다. 어쨌든 동일계는 2년 아니면 3년인데 보통은 2년이다. 끝! 그리고 비동일계는 무조건 3년 혹은 4년. 4년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또 학교마다 다른데 저는 차이과학대학교에서 이제 4년까지 다닐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들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안 썼지만 알고 있는 다른 곳으로는 어디지? 경북대였나? 거기도 4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4년 다니는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편입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찾아보세요. 아니야, 찾아보는 것보다 직접 전화해보시고 직접 커리큘럼 비교해보시고 그게 나아요. 어쨌든 비동일계는 절대 2년일 수 없습니다. 보건계열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간호학과는 간호학이라는 그 과목이 주를 이루거든요. 근데 보건계열에서 그러니까 간호학과가 아닌 보건계열에서 오셨으면 어쨌든 간호학이라는 수업은 거의 안 들었잖아요. 뭐 거의가 아니라 아예지. 병리학, 미생물학, 생리학, 해부학, 뭐 생화학 이런 거는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호학은 안 들으셨기 때문에 무조건 3년 다니셔야 합니다. 네, 많아요. 20대 중후반 말고 20대 후반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국립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쟁률이 높아요. 그래서 토익 지금 학점 토익 그래도 불안하지 않으시려면 900 넘게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때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00점대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이거는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셔야 돼요.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은 장학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저는 돈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무사 일하고 편입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에게는 시간도 돈이거든요. 시간도 돈이고, 그리고, 대학을 다니면서 충분히 지원받을 그런 방법은 많아요. 저도 지금 제 돈으로 다 벌어서 이제 등록금 내고 생활비 내는 거라 충분히 마음은 가거든요. 막 어디 이제 도움 요청하기도 싫고 뭔가 독립적으로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은 정말 이해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학을 다니면서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냥 정말 간단하게는 학교 장학금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성적 장학금 아니면 내 소득 분위가 낮다면 국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학교 내에서도 소득 분위가 낮은 분들을 위해서 주는 그런 장학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게 있어요. 국장 주는 곳 거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한국장학재단인가? 거기에서 생활비 대출이 있어요. 그래서 한 4개월인가? 4개월인가 해서 120만 원인가 150만 원인가 정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등록금도 다 대출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다녀도 되기 때문에 아니면 그렇게 하고 나서 등록금이랑 생활비 해결하고 부족하면 알바 하는 식으로 이렇게 채우면은 아예 정말 없이 시작해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가 좀 더 여유롭고 그런 빚도 없고 좀 준비되었을 때 할지 아니면 정말 이 마음이 들었을 때 물론 그 금전적으로는 준비가 잘 안 됐지만 시작을 할지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저는 그냥 바로 할 것 같다는 거. 왜냐면 간호조무사가 되려고 해도 1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잖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 돌아오는 시간보다 그냥 바로 가는 쪽으로 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랑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의 질문이죠. 어, 저도 손을 안 벌리려고 하니까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면 벌어도 놓은 돈을 막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선 안에서 잘 해결하느라 그런 게 좀 힘들었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이 나오고 아니면 등록금 대출하고 생활비 대출하는 분들이 이제 흔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호사가 되면은 초봉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잖아요. 물론 어느 병원에 가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뭐 등록금 뭐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400 좀 넘는 정도일 텐데, 그거는 충분히 간호사가 되고도 금방 갚을 수 있다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회비용, 내가 뭐 지금 기회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편입을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는 분할 납부 제도라는 게 있어요. 등록금을 2번에서 총 4번까지는 분할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등록금이 뭐 100만 원이다 하면은 25만 원씩 다달이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3점대 후반에 토익 8. 네, 한두 군데는 당연히 붙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간호학과가 200개가 넘는데 어떻게 저한테 맞는 간호학과가 하나도 없겠어요. 충분히 붙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블라인드인 병원이 아니구나. 블라인드인 대학들이 있는데요. 편입 볼 때. 음, 근데 블라인드여도 사실 좀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잘 모르겠지만, 아는 대학도 많은 것 같고, 어, 불이익이 있을까요? 막 뭐 전문대라고 떨어뜨리고, 뭐 4년제니까 너무 붙여줄게? 이런 건 딱히 아닌데, 그냥 조금 그래도 학교 이름을 아예 안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학점은행제 또 주변에 보면은 그렇게 간호학과 학사편입에서 엄청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절대 너무 맹신하진 마시고요. 그냥 제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제 주변을 봤을 때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면접을 다니고 뭐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느낀 거고. 근데 그렇다고 뭐 너가 저 지원자보다 대학이 더 높으니까 붙여줄게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한 거 잘 면접 때 보여주시고 그 역량 있잖아요. 토익, 성적 이런 숫자들 잘 높이시면 그래도 좋은 결과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3차 병원 아니어서 안 썼어요. 이거는 학교마다 달라서 직접 물어보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뭐 여기가 전공 지식을 볼까? 여기가 4년을 시킬까? 이런 것들은 백날 인터넷에 찾아도 답이 다 달라요. 그리고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직접 대학교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했지? 뭐 문의글을 남기거나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없고 그냥 내가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고 싶을지 잘 얘기하면 돼요. 이런 거 불이익 없어요. 그냥 편입을 왜 여러 번 하게 되었는지 납득 가능하게
설명하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계속 말한 건데 그 학점이 낮으면 당연히 이제 토익이랑 면접을 잘 보면 그래도 상쇄가 되겠죠? 아, 그 편입 영어는 보는 대학들이 몇 개 있어요. 요즘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저 때는 카데간 그 카톨릭 대학교랑 어디였지? 아주대도 봤었나? 그리고 인하대랑 지금 말한 데가 어디지? 가천대. 이런 데가 편입 영어를 봤었어요. 그래서 저도 편입 영어를 사실 준비를 할까 했었는데 결국은 안 했거든요. 음. 그 이유는 편입 영어가 길이 좀 좁고, 그러니까 토익은 정말 많은 대학에서 보거든요. 근데 편입 영어는 그렇게 많은 대학에서 보지를 않아요. 길이 좀 좁고 또 뽑는 인원이 좀 적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토익이랑 면접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편입 영어는 하지 않겠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하면서 하지 않은 건데, 네. 편입 영어 하시면 좋죠. 선택권이 느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은 토익을 먼저 해두고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편입 영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이게 뭐라고? 제가 지원한 곳은 연세대, 성신여대, 전남대, 충남대, 한림대, 순천향대, 차이과학대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이것도 영상을 찍어놨으니 한번 봐보세요.